설 연휴 기간에 추운 한국 떠나서 따뜻한 나라로 놀러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행 가셔서 피부 뒤집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저도 왜 예전에 독일로 한번 출장 갔다가 피부가 다 뒤집어져서 굉장히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피부를 예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행 가셔서 피부 트러블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물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물에 더 취약한 이유가 우리나라 아리수 얼마나 깨끗한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냥 탁 틀어서 바로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데 사실 이거 수질 관리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서울 아리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2배나 많은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수질 기준보다도 6배나 더 높은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고급 물을 늘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고 있다가 가끔씩 외국으로 갔을 때 석회수를 만난다거나 라고 했을 때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석회수라고 하는 것은 알칼리성을 띱니다. 그래서 피부가 석회수로 세안하면 세안할수록 뭔가 서걱서걱한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석회수로 계속 지속적으로 세안을 하게 되면 피부 표면의 지질을 계속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질이 자꾸만 벗겨져 나가니까 수분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석회수로 세안했을 때 수분이 점점 더 마르고 똑같은 제품을 같은 양으로 발랐는데 왠지 모르게 부족한 것 같고 장벽은 더 악화되고 그러면서 트러블 올라오고 그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석회수가 있는 나라로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4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필터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아무 필터나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석회수를 걸을 수 있는 필터를 챙겨가셔야 되는데요. 상세 페이지에 보면 석회수 걸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됩니다. 듀벨 여행용 샤워 필터기 세트 같은 경우에는요. 여행용이라서 좀 작지요. 그리고 휴대하기도 참 좋은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적혀있는 것이 양이온 교환 방식으로 석회를 흡착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유럽 같은 국가에 가신다라고 할 때는 요거 챙겨가시면 좋은데 석회수를 제거하는 필터는 오래 쓰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좀 오랫동안 계신다라고 할 때는 좀 여러 개를 구비하시는 게 좋고 매일매일 샤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침에는 우리가 머리 감고 저녁에는 또 샤워하고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쓰잖아요. 그래서 7일마다 한 번씩 이 필터기를 교체한다라는 기준으로 보시고 일주일보다 더 길게 간다라고 하면 필터기를 2개 정도 챙겨가셔서 석회수를 좀 걸러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석회수를 어떻게 케어하셔야 되냐면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속성 있게 노출된다라는 점에서 이미 알칼리 물로 계속 세안을 하는데 약알칼리 클렌저까지 더해지면 장벽이 더 빠르게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산성 클렌저를 대부분 쓰시되 너무 각질 제거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셨을 때 약 알칼리 클렌저를 같이 가끔씩 써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클렌징 워터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클렌징 워터 미니 사이즈로 가져가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클렌징 워터가 왜 유럽 국가에서 이렇게 크게 성행을 했냐면 석회수 때문입니다. 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클렌징 워터도 개발됐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렌징 워터는 쓰실 때 꼭 솜에다가 덜어서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클렌징 워터로 깨끗하게 한번 닦고 너무 물 세안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적당량의 거품을 내서 세안을 하시면서 피부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4번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생수 저렴한 거 있거든요. 차라리 생수로 세안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피부가 너무 장벽이 많이 무너지고 버석거려서 저도 예전에 생수를 사서 세안을 했거든요. 근데 생수를 사서 세안을 하면서 이틀째, 3일째 되면서는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석회수가 안 맞는 피부의 경우는 더 빠르게 장벽이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는 세안할 때 마무리 단계 정도만이라도 생수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석회수 같은 것들이 얼굴에 잔존하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내에서의 관리입니다.
사실 사하라 사막보다도 더 건조한 게 바로 비행기 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내 습도를 보면 10%에서 20%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진짜 피부를 건조하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자, 먼저 화장하고 기내 타셔서 막 10시간씩 비행기 타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메이크업은 왁스 같은 성분들이 끈끈하게 꽉 달라붙게끔 하는 것이어서 깨끗하게 세안하고 주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물은 물 탱크 안에 고여 있는 게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석회수 때문에도 이렇게까지 관리하는데 굳이 고여 있는 물을 가지고 세안할 필요까지는 없겠지요. 그래서 물 탱크 물이 더럽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비행기 타기 전에 세안하는 게 더 좋겠다. 왜냐면 비행기 타기 전에는 아리수로 우리 세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수를 가지고 깨끗하게 세안을 하고 스킨케어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시는 게 피부한테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 쓰실 때 왜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화장품 사셔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제품 갑자기 구매하셔가지고 그날부터 써보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어쩌면 새로 산 제품이 맞지 않아서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쓰셨던 제품을 가지고 충분히 바르고 기내에 타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 쓰는 거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평소에 마무리로 쓰는 크림을 좀 덜어서 그때 듬뿍 바르고 또 좀 건조해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또 덧바르고 그러면서 계속 거울을 봤을 때 촉촉함이 남아있는 상태로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저처럼 비행기에서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있죠. 제가 정말 그런데요. 저는 사실은 집에서는 빨리 좀 잠이 드는 편이기는 한데 비행기에서 잠을 못 자서 저 예전에 막 그런 수면제 같은 것도 처방받을 수 있을까 해서 막 여쭤보고 그랬는데 비행기 때문에는 처방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전 멜라토닌 먹거든요. 근데 멜라토닌이 1g짜리 있고 2g짜리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1g짜리만 먹어도 진짜 레드선처럼 팍 잠이 들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한 서너 시간 정도만 완전히 푹 자도 굉장히 개운하거든요. 완전히 10시간까지 통잠은 못 자더라도 중간중간 기내식은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 주는 도움이 빠르게 잠이 탁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거의 없어서 멜라토닌 구매하셔서 잠을 좀 주무시는 게 훨씬 더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 제품은 QQRT 제품이거든요. 저는 1g짜리 먹는데 저는 가끔씩 2g짜리를 둘 때도 있어요. 근데 2g짜리 먹으면 아침에 좀 늦잠 자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딱 1g이 좋은데 저보다 더 몸이 좀 크고 남성분들이나 키가 좀 더 훨씬 더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mg짜리 드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실 때 제품 소분해서 가시잖아요. 그런데 제품 절대 소분하면 안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선크림입니다. 사실 선크림을 막 짜서 소분해서 가시게 되면 물론 가벼워져도 좋겠긴 하겠지만 선크림도 가능한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선크림 같은 것들은 소분하지 마시고 그대로 통째로 들고 가시거나 미니 사이즈를 가지고 들고 타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100ml 이하는 우리가 비닐팩에 잘 포장하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선크림은 50ml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분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또 소분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레티놀이지요. 자, 레티놀도 소분해서 자꾸 공기 중과 마찰하게 되면 더 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레티놀도 공기에 잘 노출되지 않은 용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구매하시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에어리스 용기에 들어가 있는 제품을 잘 구매를 하셨다면 대부분 레티놀도 30ml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를 들고 가시는 게 낫지 이걸 또 굳이 소분해서 더 가볍게 하려고 가져가셨다가 레티놀의 효능을 100% 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놀도 소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타민C겠지요. 자, 비타민C는 또 소분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만약에 샜을 때 노랗게 옷 같은데 착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도 통째로 들고 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비타민C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다 라고 할 때는 비타민C는 여행하고 돌아오셔서 충분히 발라주시고 굳이 여행할 때는 비타민C를 좀 스킵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품들은 화장품 소분하셔도 되는데요. 화장품 소분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알코올솜으로 그 소분하는 통을 깨끗하게 닦는다고 알코올솜 닦은 다음에 바로 제품 넣는 경우 있는데요. 알코올과 화장품이 닿았을 때 그 화장품이 분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로 소독하시는 것은 너무 좋은데요. 그걸 완전히 바짝 말린 다음에 화장품을 담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그 마른 티슈로라도 닦고 제품을 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행의 필수품은 사실 선크림이죠. 가끔 이런 질문 주십니다. 엄청 자외선이 강한 나라로 놀러 가는데 SPF 100 발라야 될까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선크림은 대부분 SPF 50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SPF 50과 100이 수치로 보면 엄청 커 보이지만 SPF라고 하는 것은 UVB 차단이죠. UVA가 진짜 심각한 거고 UVB는 조금 덜 심각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부의 표면에 떨어지는 자외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SPF 50도 98%가 차단을 해주고요. SPF 100은 99%, 겨우 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SPF 자체의 수치를 가지고 100을 발라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겨우 1%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SPF 50이어도 그것을 2-3시간마다 더 발라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UVA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쓰실 때는 PA 플러스 4개가 붙어있는 것을 가져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태양이 많은 국가에 간다라고 할 때는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를 쓰시는 게 피부에 덜 부담이 됩니다. 유기자차가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은 자외선을 흡수해서 변환해서 뱉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무기자차가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은 튕겨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10대 청소년이나 아니면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무기자차를 바르시라라고 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이 강한 때는 피부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탕탕 튕겨낼 수 있도록 무기자차를 바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덧바르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덧바를 때 크림 제형 자체를 또 덧바르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라고 할 때 선쿠션 쓰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놀러 가셨을 때 제가 왜 무기자차 성분, 징크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 잘 들어가 있는지 선크림 고르실 때 꼭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지요. 특히나 무기자차나 혼합자차 고를 때 그냥 고르시면 안 되고 징크옥사이드라고 하는 게 잘 들어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안 타고 김이나 색소 집착 같은 것들이 잘 안 올라와요. 징크옥사이드가 앞쪽에 배치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어쩌면 왜 선크림 잘 발랐는데도 좀 타는 것 같지?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거든요. 물론 선크림을 발랐다고 해서 완전히 안 타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덜 타게 하고 색소 침착 같은 거나 얼룩덜룩한 기미들이 좀 덜 올라오게 한다라는 것이지 완벽하게 차단해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기자차가 차단하는 방식이 조금 더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선쿠션 같은 거를 바를 때도 징크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앞쪽에 배치가 되면서 둘 다 들어가 있는 게 더 좋아요 이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르시크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선쿠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징크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둘 다 들어가 있고 덧발랐을 때에 좀 더 건강하게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겠구나 라는 면에서 선쿠션을 좀 찾고 있고 여행 갈 때 어떤 거 써야 되지? 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햇빛 강한 국가에 가셨을 때에 사실 저녁 때쯤 되면 벌겋게 올라오시죠. 그리고 이거는 여행을 갔다 오셨을 때도 피부를 진정해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진정해주는 아이템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성비템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토리든의 밸런스풀 시카 컨트롤 마스크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제품 안에는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빠르게 개선하고 회복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겠지요. 그래서 토리든의 마스크 시트 같은 경우에는 붉어졌거나 태양빛을 좀 많이 받았거나 오늘은 내가 좀 피부를 진정시켜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것이 이 제품이어서 저도 마스크 시트 이 제품 종종 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가져가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메디힐 제품인데요. 메디힐의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리페어인데요. 다만 판테놀 자체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0.3%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데카소사이드나 그 외 아시아티코사이드, 병풀 정량 추출물이 들어가 있지만 아주 고함량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고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놀러 갔을 때는 이미 잠도 좀 부족하고 많이 돌아다니고 약간 좀 면역도 떨어질 수 있고 좀 지쳐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주무시기 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랬을 때 우리가 마스크 시트를 써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보습도 주면서 충분히 피부가 쉴 수 있게 해주면서 그런 면에서 마스크 시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병풀 추출물을 좀 쓰고 싶다라고 하면 토리든 쓰시면 되고 메디힐에서 나는 판테놀이 조금 들어가 있고 마데카소사이드도 들어가 있고 이런 제품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마스크 시트 요거 두 가지 번갈아 가면서 쓰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다음은 아줄렌이 들어가 있는 제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줄렌이 피부에 주는 효과는 피부의 진정 효과입니다. 가끔씩 석회수가 나오는지 모르고 그냥 놀러 갔다가 피부가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즉각적인 처방을 위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아줄렌은 붉어진 피부를 좀 진정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줄렌이 들어간 제품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몽드의 카민샥 아줄렌 흔적 진적 수분 앰플인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4% 정도 들어가 있고 구아의 아줄렌이 100ppm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줄렌은 아주 높이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피부에 잘 효과를 주는 그러한 성분이어서 아줄렌과 나이아신아마이드의 같은 결합으로 장벽을 개선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은 뭘까요? 바로 레이어랩의 판테놀 세럼인데요. 레이어랩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 굉장히 재구매율이 높은 그런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진정에 뛰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6가지 성분의 목적이 딱 하나인데 피부를 진정해주고 빠르게 장벽을 개선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의 후기를 보면 쓴 날과 쓰지 않은 날이 차이가 많이 난다. 다른 제품을 다 써봐도 이 제품을 썼을 때 진정 효과가 좋다라는 후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실 때는 큰 거 가져가실 필요 없이 30ml 그냥 챙기셔서 어떤 환경에 어떻게 되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내에서도 두껍게 바르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피부가 좀 뒤집어진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이 제품 쓰셔도 좋고 특히나 이 제품은 피부과 시술 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빠르게 좀 진정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이 제품 쓰셔도 참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판테놀 세럼은 어떻게 보면 늘상 내가 여행 갈 때 비상약처럼 그냥 갖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챙겨가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사실 여행 가서는 피부는 어쩌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크림도 한국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바르게 되고 그리고 또 메이크업도 더 오랜 시간, 장시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잠도 잘 못 잘 수 있고 왜냐면 잠자리가 또 바뀌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돌아오고 나서 피부가 확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지에 가셨을 때도 관리를 놓치지 마시고 예쁘게 관리하고 오셔서 가셔서 예쁜 사진 많이 남겨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러 가시는 분들 다 너무 부럽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